시가총액 수조 원, 코스닥 1위 기업. 이 거대한 제약사가 반토막 나는데 걸린 시간은 단 3일이었습니다. 와, 진짜 엄청난 속도였죠. 그것도 구독자가 고작 30명인 개인 블로그 글 하나에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 아마 주식시장 지켜보시던 분들이라면 이거 내 HTS 창이 고장난 건 아닌지 진짜 눈을 의심하셨을 겁니다. 네, 다들 패닉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 황제주라 불리던 기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희가 복잡한 뉴스 기사부터 유튜브 분석, 또 애널리스트 리포트까지 엄청난 양의 자료들을 싹 다 모아왔습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번 심층 분석에서 하나씩 맞춰보시죠.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사태의 이면을 파헤쳐 보면요. 그 2026년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 섹터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갑을 지키려면 뭘 봐야 하는지 아주 명확한 해답이 나옵니다. 정말이지 주식시장의 모든 관기 그리고 공포가 응축된 3일이었잖아요. 삼천당 제약의 이번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 주가가 오르내린 그런 해프닝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단순한 이슈가 아니죠. 네, 그 기술력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 그리고 그 기대를 지탱해야 할 어떤 신뢰, 이게 무너졌을 때 시장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 같은 사건입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짚어보죠. 원래 삼천당 제약하면 안약 만드는 중소제약사로 아시는 분들이 꽤 많았을 텐데요. 그렇죠. 보통 안과 쪽으로 유명했죠. 네. 근데 최근 1년 사이에 주가가 무려 460%나 막 폭등을 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딱 찍었단 말이죠. 그 배경에는 먹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먹는 당뇨약이라는 진짜 엄청난 테마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유명한 위고비나 리벨서스 같은 약들의 복제약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한다는 아주 파격적인 계약 소식 때문이었잖아요. 네, 여기서 시장이 막 열광했던 포인트는 바로 그 계약의 구조였습니다. 미국 파트너사와 제품 판매 수익을 나누는데 무려 90대 10으로 삼천당 제약이 90을 가져간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잠깐만요. 90을 가져간다고요? 네, 90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가 그 거대한 글로벌 유통망을 가진 파트너사랑 계약할 때 이런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니까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약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도 미국 전역에 쩍 깔아주는 유통사가 10만 가져간다는 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시장은 이 90대 10이라는 숫자 하나에 회사가 가진 엄청난 기술적 자신감이 배어 있다고 아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아, 완전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군요. 어쨌든 그 소식 덕분에 주가가 진짜 천정부지로 솟았는데 왜 4월 2일 기준으로 갑자기 60만 원대까지 막 곤두박질 친 겁니까? 가장 큰 트리거가 대체 뭐였죠? 가장 뼈아픈 실책은 바로 정보의 비대칭이 만들어낸 불신이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그 대단할 90대 10 계약을 막 발표하면서 정작 그 계약을 맺은 파트너사가 어디인지는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밝히질 않았어요. 아, 파트너사를 비공개로 했군요. 네, 1억 달러가 넘는 초대형 계약인데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른다? 처음에는 환호했던 시장도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거 진짜 있는 회사 맞아? 하고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거죠. 아니, 아무리 내가 강남에 엄청 좋은 집을 샀다고 막 자랑을 해도 끝까지 집 문서를 안 보여주면 사람들은 결국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행정적인 문제까지 겹쳤다면서요. 저도 그 한국거래소에서 경고를 받았다는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라는 조치를 딱 받았습니다. 회사라 주력하고 있는 아일리아라는 안과 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가 있는데 이 실적 전망을 공식적인 공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그냥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에 덜컥 배포해버린 겁니다. 공시 규정을 어긴 거네요. 네, 회사 측은 그냥 담당자의 아주 단순한 행정적 실수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지만요. 이미 그 파트너사 비공개 문제 때문에 투자자들이 잔뜩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벼르고 있었겠죠. 그래서 치명타였습니다. 회사가 투명하게 일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에 아주 충분했죠. 아, 시장의 신뢰에 막 쩍쩍 금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 틈을 파고든 게 바로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구독자 30명짜리 블로거 사건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블로거가 과거 삼천당 제약이 공시했던 계약 내용들이 나중에 정정되거나 지연됐던 사례들을 아주 집요하게 끌어모았어요. 그걸 바탕으로 주가 조작이나 작전 세력 개입 같은 무려 12가지 의혹을 제기해버린 거죠.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데 고작 개인 블로그 글 하나에 그 수조 원이 증발한다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바로 그 지점이 바이오 투자의 아주 독특한 특수성입니다.
바이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당장 통장에 찍히는 매출액보다 미래의 기대감에 있거든요. 아, 기대감. 네. 그리고 그 기대감을 지탱하는 건 100% 경영진에 대한 신뢰입니다. 블로그 글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대응 방식이 너무 아쉬웠어요. 어떻게 대응했길래요? 의혹을 상세한 데이터나 논리로 차분하게 해명하기보다는 특정 애널리스트랑 해당 블로거를 상대로 즉각 고소 고발이라는 아주 강경 대응까지를 빼든 겁니다. 아, 대화를 아예 막아버렸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 진짜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공포심이 극에 달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격언대로 외국인이랑 기관이 차익을 실현하려고 막 물량을 던지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공매도 세력까지 가세하면서 거대한 패닉셀링, 눈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아, 그래서 3일 만에 반토막이 난 거군요. 자, 여기까지가 주가 폭락의 전말인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엄청 강한 의문이 생깁니다. 회사의 소통 방식이 이렇게나 좀 서투르고 시장에 불신이 가득한데 도대체 글로벌 파트너사들은 왜 아직도 이 삼천당 제약에 목을 매는 걸까요? 그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진짜 무기를 딱 쥐고 있길래 며칠 전 긴급기업 설명회에서 그렇게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는지 그 과학적 배경을 좀 뜯어봐야겠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삼천당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에스패스라는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사로 아프게 맞아야 하는 약을 먹는 알약으로 바꿔주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죠. 아, 주사를 알약으로요? 근데 이 기술이 왜 그렇게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인체의 메커니즘을 좀 아셔야 하는데요. 아, 저도 이번에 심층 분석 자료들 찾아보면서 약간 알게 된 게 있는데 그 먹는 인슐린이나 먹는 비만약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이유가 바로 위산 때문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 단백질 성분인 약이 혈관에 닿기도 전에 위장에서 나오는 그 강력한 위산에 다 녹아서 파괴돼 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 연약한 약물을 위산으로부터 싹 보호해서 장까지 살려보내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아, 장까지 살려보내는 게 핵심이군요. 네. 대표적으로 오리지널 약을 만든 거대 회사는 스넥이라는 아주 특별한 흡수 촉진 물질을 약에 딱 코팅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진짜 아무도 못 건드리게 강력한 특허를 걸어놨습니다. 아, 접근 자체를 못하게요? 네, 다른 회사들은 꿈도 못 꿨죠. 아, 그러니까 연약한 약물이라는 그 택배 상자를 위산이라는 아주 독한 염산 수영장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남들은 기존에 독점된 그 비싼 유료 코팅 방식을 써야만 했다면 삼천당 제약은 그 특허라는 꽉 막힌 유료 톨게이트를 아예 피해버린 거네요. 네, 맞아요. 산성 수영장을 그냥 견뎌내는 아주 독자적인 티타늄 택배 상자를 새로 발명해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게 바로 에스패스 기술이고요. 와, 진짜 훌륭한 비유입니다. 티타늄 택배 상자. 경쟁사의 특허를 완벽하게 회피했다는 건 남들이 특허 만료 기간만 막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때 훨씬 먼저 시장에 복제해야 그래 짠 하고 내놓고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와, 그거 진짜 대박이네요. 게다가 이 티타늄 택배 상자, 즉 에스패스 기술은요. 기존 오리지널 제조 방식보다 원가를 무려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뜨렸습니다. 싸게 만들어서 제일 일찍 파니까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죠. 10분의 1이요? 네, 실제로 회사는 이 기술을 딱 적용해서 단 6개월 만에 생동성 시험, 즉 오리지널 약이랑 내 약이 효과가 사람 몸에서 똑같다. 이걸 입증해냈습니다. 6개월 만에요? 진짜 빠르네요. 네, 그래서 일본의 대형 파트너사들과는 이미 50대 50 계약을 싹 마쳤고요. 미국 본 계약도 임박했다고 밝혔죠. 아하, 그리고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놀랐던 두 번째 무기가 바로 경구용 인슐린, 즉 먹는 인슐린이더라고요. 우리 당뇨 환자분들이 무려 100년 동안 매일같이 자기 배에 바늘을 찔러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인슐린 주사를 그냥 알약 하나로 삼키면 끝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혁명이죠. 만약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지금 한 40조 원짜리 시장이 120조 원 규모로 막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먹는 인슐린은 제약업계의 성배와도 같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삼천당 제약은 이 기술에 대해서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고 임상 1상과 2상,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한 초기 안전성 테스트랑 약효 테스트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1상 2상을 동시에요. 엄청난 자신감이네요.
네, 현재 글로벌 탑10 안에 드는 거대 제약사 한 곳이랑 계약을 활발히 논의 중인데 만약 성공한다면 이 기술을 남기는 대가로 받는 돈만 최대 1조 원에 달할 거라는 아주 놀라운 관측도 나옵니다. 잠깐만요. 1조 원이요? 와, 근데 여기서 제 역할이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주 날카롭게 팩트체크를 하는 거니까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 그 수만 명의 천재들도 100년 동안 못 푼 엄청난 난제를 한국의 중소제약사가 한 번에 성공했다? 심지어 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니까 삼천당 제약 전체 연구 인력이 35명인데 그중에서 국내 박사급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하다. 이런 뼈아픈 지적도 있던데요. 솔직히 이거 장밋빛 꿈이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매우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정확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설계도는 참 기가 막히는데 과연 저 적은 인력으로 조 단위 돈이 훅훅 들어가는 글로벌 후기 임상을 끝까지 완주할 체력이 과연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체력의 문제죠. 물론 회사 측에서는 즉각 반박을 했어요. 해외 연구소 인력 50명 포함해서 총 90여 명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아주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명하긴 했죠. 그러니까 설계도만 맨날 들이밀지 말고 진짜 건물이 튼튼하게 올라가고 있는지 결과를 눈앞에 가져와라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바이오 기업의 비전은 결국 뼈를 깎는 임상의 성공이라는 데이터로만 증명되는 거니까요. 특히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안과 질환 복제약이요? 네, 그게 캐라다 출시 단 6개월 만에 점유율 83%를 딱 달성하면서 실제로 막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력목인 에스페스랑 먹는 인슐린이 최종 상업화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는 진짜 끝까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삼천당 제약 사태의 전말과 그 맹점까지 싹 파헤쳐 보니까요. 결국 이 일련의 엄청난 진통이 한국 바이오 섹터 전체가 겪고 있는 어떤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축소판이란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시야를 전체 시장으로 한번 확 넓혀볼까요? 2026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 시장, 지금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 있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야흐로 모네타이제이션, 즉 수익화의 원년입니다. 수익화요. 네, 과거 K-바이오 시장은 뭐랄까 꿈만 꾸어도 주가가 막 오르는 무차별 장세였어요. 뉴스 헤드라인에 LO, 즉 해외에 기술 수출을 했다 이런 기사 한 줄만 떡하니 뜨면 회사의 실체도 안 묻고 그냥 상한가를 기록하곤 했죠. 잠깐 여기서 청취자분들 위해 용어 정리 하나만 짧게 하고 갈게요. 방금 말씀하신 기술 수출, LO라는 게 우리가 직접 공장을 막 지어서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 설계도 자체를 대형 글로벌 제약사한테 거액을 받고 파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직접 약을 만들어서 팔기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막대하게 드니까 좋은 아이디어랑 초기 연구 결과만 딱 파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설계도만 달랑 넘겨도 시장이 와 하면서 열광했지만 지금은 투자자들이 훨씬 똑똑해지고 엄청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안 속는군요. 네, 이제는 설계도 넘긴 건 알겠는데 그래서 계약금은 지금 통장에 얼마 꽂혔어? 임상 단계 넘어갈 때마다 주기로 한 그 마일스톤은 제때제때 잘 들어오고 있어? 약 출시된 후에 진짜 매출 숫자가 찍히냐? 이렇게 대놓고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파트 분양권 하나 딱 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도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진짜로 건물 다 짓고 입주해서 내 통장에 월세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진짜 옥석 가리기 장세로 넘어왔다는 거네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깐깐한 시장에서 지금 가장 돈이 막 몰리고 있는 소위 잘 나가는 분야는 대체 어딥니까? 전문가들이 자꾸 그 모달리티라는 어려운 말을 쓰던데 이것부터 좀 쉽게 풀어주시죠. 모달리티는 쉽게 말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무기나 방법론을 뜻합니다. 무기요? 네, 화학 약물인지, 항체인지, 유전자 치료제인지 그걸 구분하는 거죠.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3대 핵심 모달리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삼천당 제약사례에서 보신 GLP-1, 즉 비만과 당뇨 치료제 분야입니다. 비만약. 달에 한 번만 맞게 해주는 장기 지속형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의 끝없는 러브콜을 막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배를 지를 걸 한 달에 한 번으로 확 줄여주면 당연히 환자들은 무조건 그 약을 선택하겠네요. 그럼 두 번째 무기는 뭡니까? 두 번째는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만 정확히 찾아가는 유도 장치에다가 강력한 독성 미사일을 달아서 탁 쏘는 기술입니다. 아, 유도 미사일요? 네, 정상세포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폭격하는 거죠. 이 분야에서는 한국의 리가캠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압도적인 글로벌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쭉 받고 있습니다. 와, 자랑스럽네요, 진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AI 신약 개발입니다. 보르노이 같은 기업들이 AI 슈퍼컴퓨터를 쫙 이용해서 원래 몇 년씩 걸리던 신약 후보 물질 발굴을 단 몇 달로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플랫폼을 구축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테마를 넘어 실질적인 가치를 입증하고 있죠.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결국 2026년 이 차가운 옥석 가리기의 최종 승자는 허황된 꿈만 파는 기업이 아니라 진짜 돈을 벌어오는 기업이라는 거네요. 아,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보면 올해 K-바이오 대장주로 자꾸 CDMO 기업들을 꼽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CDMO는 바이오 업계의 TSMC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약을 싹 대신 위탁해서 생산해주는 거대한 공장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위탁 생산.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처럼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약물 주문을 막 받아서 실제로 어마어마한 공장을 돌리고 막대한 현금을 쫙쫙 창출해내는 기업들, 혹은 한미약품처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실제 로열티 수익이 연결되는 아주 묵직한 기업들이 전체 바이오 섹터의 하단을 단단하게 지지해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하, 결국 우리 청취자분들이 HTS 창 딱 열었을 때 제일 먼저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게 저 화려한 기사 제목이겠네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변동성도 크고 깐깐해진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피 같은 내 지갑을 지키기 위해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합니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좀 주시죠. 네, 첫 번째 원칙은 공시는 검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겁니다. 총 계약 규모 1조 원 달성, 이런 화려한 헤드라인에 덜컥 매수 버튼을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뭘 봐야 하죠? 그 1조 원 중에 당장 이번 달에 우리 회사 통장에 딱 꽂히는 선급금, 어프런트 비중이 대체 몇 %인지 직접 다트 전자공시 들어가서 열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상 성공 기사가 딱 뜨면 P밸류라는 걸 꼭 확인하십시오. 잠깐, 여기서 피밸류라는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청취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해보자면요. 이 환자들이 약을 먹고 나은 게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진짜 이 약효 때문인지 통계적으로 딱 증명해주는 일종의 신뢰도 점수 같은 거죠? 네, 아주 정확합니다. 그 수치가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기사가 화려하고 멋져도 그건 그냥 실패한 임상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직접 확인하는 차가운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차가운 투자가 필요하다. 두 번째 원칙은요. 덮을 능력도 없고 현금도 바싹 말라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 뻔하죠. 결국 기존 주주들한테 손 벌려서 유상증자를 때리거나 나중에 주식으로 막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 시비를 막 무한정 찍어내서 내 주식 가치를 완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겠죠.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신 바이오 기업의 재무제표를 꾹 열어서 현금 창출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곳간의 잔고는 넉넉한지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무제표 확인은 필수군요, 진짜. 네, 최근 금융감독원 같은 규제기관이 이런 무분별한 자금 조달에 대해서 확 제동을 거는 깐깐한 개입 리스크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재무적 건전성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유튜브나 블로그에 막 떠도는 누군가의 맹목적인 찬양 아니면 악의적인 비난 이런 거에 휩쓸리지 말고 스스로 합리적인 가치평가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거네요. 이 회사가 5년 뒤, 10년 뒤에 정말 이만큼의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오늘 본 그 삼천당제약 사태처럼 주가가 단기간에 반토막 나는 공포의 롤러코스터 위에서도 우리 멘탈을 꽉 잡을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방송이 딱 끝나는 대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바이오 종목들의 분기보고서를 한번 꼭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회사에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단 하나만이라도 꼭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단 3일 만에 수조 원이 증발해버린 삼천당제약 사태의 이면을 아주 샅샅이 해부해보았습니다. 경영진의 소통 부족, 그리고 정보 비대칭이 부른 참사였지만 그 이면에는 기존 오리지널의 특허 장벽을 확 피하면서 단백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에스파스라는 놀라운 과학적 성취도 존재했습니다. 맞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다 있었죠. 나아가 2026년
오직 수익화라는 아주 냉혹한 잣대로 싹 재팽되고 있는 대한민국 K바이오 시장의 최신 트렌드와 우리 개인 투자자의 생존법까지 짚어보았죠. 바이오 산업은 결국 인류의 질병을 정복하겠다는 아주 위대한 꿈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꿈이 투자자들에게 달콤한 수익이라는 과실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 그리고 투명한 소통이라는 아주 단단한 토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생각 하나를 딱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삼천당제약의 저 계획이 정말로 완벽하게 성공을 해서 원가를 10분의 1로 대폭 낮춘 먹는 인슐린과 복제 비만약이 시장에 막 쏟아져 나온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진짜 뒤집어지겠죠? 네, 글로벌 거대 제약사들이 아주 철옹성처럼 독점하면서 비싼 약값을 받던 그 견고한 부의 권력이 통째로 흔들리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돈이 없어서 그 비싼 약을 쓰지 못했던 아프리카나 중남미 같은 저소득 국가의 수많은 환자들에게 꿈의 비만약과 인슐린이 마치 감기 걸렸을 때 우리가 쉽게 먹는 아스피린처럼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약이 되는 겁니다. 와, 진짜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하나의 기술 혁신이 전 세계의 고질적인 의료 불평등을 단숨에 확 무너뜨리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데이터와 실적이라는 그 차가운 숫자 너머에 이런 엄청난 기술 혁신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 오늘 밤 그 짜릿한 상상을 한 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투자 그리고 차가운 분석 하시길 바랍니다.